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직업은 공기업 과장이고 오랫동안 돌싱으로 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했던 사기 결혼 때문에 한 달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소개를 받아서 한 결혼이었는데 학벌, 집안, 재산 모든 걸 속였고 한 달 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남자가 순순히 수락을 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전 미혼이었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아파트도 서울에 한 채 장만해 놨는데 전 외롭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를 누군가 위로해주고 달래줬다면, 아니 제가 조금만 신중했더라면 다시 남자를 만나진 않았을 겁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갑자기 복막염으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담당 의사가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2주간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전공의보다 더 저를 챙겨주고 자주 병실에 들러 상태를 물어보더군요. 그때만 해도 전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회복이 되면서 찬찬히 보니 외모도 호감형에 학벌이나 의술도 알려져 있는 명이더라고요. 태어나고 외래진료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약 받아서 복용하고 더 아프거나 개운치 않으면 재진을 받으라는 말뿐이었고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전 유난스럽게 그 의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대시를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처지였는데 우연히 제가 일하는 홍보팀에서 의사를 만나 위암에 대한 칼럼을 의뢰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소화기내과 의사였고 저로선 호의적인 태도에 좋은 감정도 있고 해서 섭외를 했더니 수락을 해주셔서 칼럼 원고를 받았고 나중에 제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개인적인 만남은 처음이었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설레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미혼이라는 점도 절 더 반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스토랑을 가려고 했는데 아직 회복 중이니까 한식을 먹자면서 소박한 한정식집에 저를 데려갔고 음식을 제 개인 접시에 서빙해 주었습니다. 별 뜻 없는 호의였겠지만 저로선 잔잔한 감동이었고 이성에게서 받아보지 못했던 거라 더욱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어오더군요. 순간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다고 말을 했죠. 그럼 연락드리겠다며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교회에 있는 카페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서로 지나온 날들을 얘기하며 유대감을 쌓았죠. 그렇게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만났습니다. 서로 케미가 통했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받을 정도로 정도 들었고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 얘기가 오고 갔어요. 저보다 3살 어린 것 빼고는 별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로울 줄 알았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환대를 받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받아서 저희 둘 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시댁 쪽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집에서 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왜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제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전 본능적으로 이 결혼은 하기 어렵겠다고 감이 팍 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했죠. 이미 제가 한번 결혼한 것도 알고 있었고 전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절 안고 흐느끼는 겁니다. 전 정말 당황스러웠고 저 역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 마음을 단번에 잘라낼 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절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반대하는 이유는 나이도 많고 개업을 도와줄 만한 집안의 딸도 아닌데다가 같은 전문직이 아니어서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전문직하고 결혼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들어보니 제가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까지 알고 계셨다면 아마도 더욱더 대놓고 반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처받기 싫었던 저는 이별을 고하고 잠적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회사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두 번째 만남은 결혼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비관적인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했고 우울증 약도 매일 먹었습니다. 제가 옮긴 지점은 지방의 한적한 곳으로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였지만 지방이다 보니 그리 상권이 활발하지도 않았고 저는 사택을 얻어 살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면서 썼고 어떻게든 월급을 그대로 통장에 다 예금할지 그 궁리만 하면서 살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헤어진 지 1년여가 흘렀습니다. 근무하다가 잠시 탕비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나가보니 그 의사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하기엔 이미 이별을 해서 남이 된 사람이었지만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여긴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본인 어머니를 꺾기엔 지쳐서 아예 병원에서 나와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우리 함께 합시다. 나 당신 못 있겠어요. 그 말을 그 남자에게서 듣는데 어찌나 놀랍기도 하면서 마음이 짠하던지요. 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사택을 나와 그의 집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짐을 옮기고 바로 구청에 가서 부부의 연을 맺었죠. 남편은 페이닥터긴 해도 내시경을 잘해서 연봉도 좋았고 지방에서는 의사가 귀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모은 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살 곳으로 33평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예쁜 그릇도 사고 이불도 사서 새살림을 채워 넣었습니다. 회사도 가까워서 저희는 퇴근하고 저녁도 같이 사 먹고 집에 와서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맥주도 마시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전 매일매일이 행복했고 결혼식 따윈 올리지 않아도 살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 남편의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문은 그가 열어준 듯 했고요. 아마도 미리 연락하지 못했던 건 제가 감정이 상할까봐 그랬던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뺨을 3개 내리쳤습니다. 전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밀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전 평생에 못 들어본 욕을 다 듣고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울자 남편은 그래도 달래면서 잘 살 테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전 가슴이 벌렁거려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에겐 집안 말아먹고 아들 잡은 년이라면서 제 머리칼을 뜯으려 하시는 걸 겨우 피해서 주말이었는데도 회사 숙직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숙직실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일들이 두려웠고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에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면서 저를 세게 안아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든 저와는 잘 살 것이고 어머니 일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같이 울었죠.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힘든 과정을 잘 견뎌보자며 맛있는 점심과 와인 한 잔을 하고 누웠습니다. 그제서야 설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고 남편과 저는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죠. 그 몇 달간 생리가 없어서 병원에 가보니 임신 8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임신을 축하하며 남편과 저는 조촐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머니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켰고요. 그렇게 전 바쁘게 일하고 남편은 개업할 준비를 하면서 산 달이 다 되어 저희는 대학병원 가족분만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여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저보다 남편은 더 기뻐했고 전 드디어 휴직계를 내고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저희는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올라갔고 저도 뒤이어 병원에 도착해보니 간암 말기로 임종을 앞둔 상황이시더군요. 그래도 저희 딸을 보시더니 제게 장하다며 눈으로 흐뭇하다는 표현을 하시며 며칠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본 이래로 처음으로 절규를 하며 슬퍼했습니다. 무사히 아버님 장례를 치른 후 그렇게 저를 반대하시던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병이 발병한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사별하자마자 치매가 오셨고 저희가 사는 지역에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괜찮은 요양원을 찾기 전까지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더군요. 전 기꺼이 그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이도 유치원에 가게 되면 저도 제 할 일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제 뺨을 쳤던 기억에 저 역시 아무런 예고 없이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도 전 다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다 돌려주었습니다. 아예 못 알아보는 것 같다가도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분 역시 제 뺨을 때리고 머리를 쥐어 뜯으려고 달라듭니다. 그럼 저 역시 똑같이 해주었죠. 그리고 요양원으로 남편이 모시자고 했을 땐 그 지역에서 악명 높은 간병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딱 그분 옆에 그 간병인을 붙여두었죠. 그렇게 전 하루하루 나름의 복수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순 없을 겁니다.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도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도움 하나 받아본 적 없던 완벽한 타인이 대뜸 나에게 욕을 하고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 내 뺨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는 그 경험은 겪어보지 않고선 모릅니다. 그동안은 문득문득 생각나는 이런 일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 왔었는데 어쩐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그날부터 전 약도 끊게 되었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